내 몸값도 좀 유지가 되고 내가 공부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나는 몸값을 받고 싶다. 이런 마인드셋이 왜 나쁘겠어요? 나쁜 거 아닙니다.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거가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게 2 차나 3 차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직업들이 있다는 거죠, 직업군에는. 그러니까 그게 우선순위가 되는 직업은 예. 오늘은 지난 시간과 좀 이어져서 그 의료 파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예. 제가 그 첫 번째 의료 파업 그 영상을 날리니까 날렸다는 표현은 좀 저속한가요? 아무튼 그 영상을 내보내고 나서 정말 좋으신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인제 그런 사태에 대해서 인제 본인도 생각하시는 부분을 얘기를 하셔서 저와 사실 같은 의견이셨고 또 사실은 본인께서는 직접 그 의사의 역할을 하고 계시니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저희가 정말 좋은 이야기를 쪼끔 나눴어요. 이 자리를 다시 이 영상을 빌어서 저희한테 전화 주신 우리 그 의사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하고 그 인제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는 동안에 저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동의를 하신 이유가 이게 물론 파업을 지금 계속 끌고 가시는 인제 전공의 선생님들 저는 그 의사 선생님들하고 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몰랐던 게 어 나이 드신 노 교수님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신 게 아니라 저희보다 연배가 어린 그 전공의들이 지금 파업에 동업을 해서 지금 5 개월 이상 끌고 가신다 이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제 가장 주된 거는 자기의 몸값이 떨어진다. 의과를 많이 증축하면 안 그래도 인구도 적어지는데 뭐 그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그 얘기나 똑같은 것처럼 그러니까 돈이 적어지고 내가 받는 봉급이 적어지고 내 몸값이 떨어지니까 이거에 대해서 파업을 한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가고 계산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직업이라는 거의 어떤 그 특성상 내가 내 마음의 의도와 그다음에 그거에 맞는 직업이 맞지 않다라는 말을 조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하고 똑같이 내가 몸값을 생각을 한다. 나는 내 몸값도 좀 유지가 되고 내가 공부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나는 몸값을 받고 싶다. 이런 마인드셋이 왜 나쁘겠어요? 나쁜 거 아닙니다.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거가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게 2 차나 3 차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직업들이 있다는 거죠, 직업군에는. 그러니까 그게 우선순위가 되는 직업은 의사가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나는 나의 몸값을 받고 싶어. 그게 왜 나빠? 근데 그게 우선순위가 되는 직업은 증권 돈을 버는데 그러니까 돈이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고 당연히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크게 사회적인 무리도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당연한 그들의 어떤 생태계에 맞는 거다 하는 그런 업종을 찾아가셔야 됐다는 겁니다, 제 말은. 근데 의사라는 업종은 나의 몸값, 나의 돈보다 환자의 생명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도 열심히 노력하시고 공부하시죠. 그다음에 고된 일도 하시고 그러십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했을 때 '내 몸값이 보장됐으면 좋겠다. 내가 일하는 거에 어떤 그 컴pensation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의사도 사람인데. 하지만 그게 우선순위가 뒷전으로 물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을 받는 거죠. 소방관 선생님들 우리 뭐 한국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은 파이어 소방관이다. 그러면 굉장한 존경을 합니다. 왜요? 왜 존경을 하나요? 이들의 우선순위는 구하는 게 목적이죠. 레스큐가
목적이에요. 자기의 몸값이 목적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존경을 하는 거죠. 선생님들도 사실 존경의 대상에 들어가시죠. 근데 요즘은 좀 인제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데 인제 시스템도 많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선생님들 먼저 존경에 그걸로 두는 거는 왜냐하면 아이들을 교육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사람을.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일이 바로 교육자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제 옛날에 저를 사실 이 자리에 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가장 결정적인 어떤 저희 선생님이 사실은 저는 고등학교 때 제 불어 선생님이셨습니다. 고등학교 1 학년 때. 저한테는 저도 인제 많은 전공을 가졌지만 저희 전공 교수님도 아니셨고 실제적으로는 그분이셨어요. 그분이 그때 제가 서울여고에 다녔을 때에 김헌 선생님이셨고 지금은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철학과 그 고대 그리스 신화에 대한 아주 전문가로 아마 한국에서는 내노라시는 어떤 교수님이 되셨죠. 김원 교수님이 저한테는 그런 역할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 굉장히 세상에 살아가는 의미를 잃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린 왕자라는 작은 책 그다음에 작은 손편지로 저희가 죽어갔던 저의 영혼에 빛을 발해 주신 분이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지금 제가 다시 생각해서 고등학교 때 저의 모습을 보면 고등학교 때 저의 그 반항적인 모습 그다음에 세상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앞이 아무것도 없다. 삶에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몇십 년이 지나서 지금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상상이 안 돼요 실제로. 지금 상상이 안 가는 일인데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셨던 분이 바로 저희 불어 선생님 김원 선생님이셨어요.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육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의사 선생님들 한국에 계시는 지 전공이 한 뭐 50대 밑에 40대 초반 지금 그 파업을 주도하고 계시는 분들은 분명히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셨던 분이실 거예요. 음? 공부를 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다 의대를 간다. 의대에 가는 그 교육의 커리큘럼이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공부는 의사는 솔직히 국어, 수학, 영어 그거를 잘한다고 의사가 되는 사람이 아니어야 됩니다.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직업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몸값, 나의 몸값이나 나의 어떤 이득이나 나의 어떤 그 컴pensation이 제일 먼저의 우선순위가 되는 직업은 의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고 있는 제가 이렇게 죄송해서 이렇게 말해서 좀 죄송하지만 자고 있는 강아지도 알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거는 인류가 거의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런데 만약에 몸값이나 자기의 컴pensation이 우선순위가 1 순위가 되는 그런 곳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금융업이라든지 돈을 만지는 넘버 게임 그런 건 당연히 1 순위입니다. 그러셔야만 됩니다. 또 그때는. 그 분야에서는 그 세팅에서는 그렇게 하셔도 돼야 되고 또 넘버가 먼저가 돼야 되는 곳이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농성을 벌이고 계시고 환자보다 자기의 몸값을 먼저 우선순위 여기시는 그분들의 마인셋은 그분 죄송하지만 직업을 잘못 고르신 거예요. 본인들이 국영수를 택하셔서 의사를 택하신 그 목적이 편안하고 돈 잘 벌고 '평생까지 내가 의사라는 라이센스만 있으면 돈을 잘 벌 수 있으니까.'라는 마인셋에서 그 직장을 구하셨기 때문에 그 직업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당연한 생각 '내 몸값을 먼저 개런티 받아야 되는데 이게 왜 잘못이야?'라고 생각하는 게 질타를 받는 겁니다. 그게 도덕적으로 굉장히 "너가 사람이냐?"라고 얘는 말하는 소리를 당연히 들어도 싸다. 음. 당연히 들어도 싼 그런 행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인이 만약에 증권회사나 그런 데에서 지금 그런 농성을 하시면 전혀 질타가 없어요. 그 질타할 일이 아니죠. 당연히 열심히 일했는데 몸값 해 줘야지. 당연히 넘버 게임이 먼저 와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직업 윤리라는 게 있고요. 직업에서는 어떤 것이 우선순위다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그 다른 의사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분들하고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파업을 하는 의사 선생님들한테서의 어떤 초점에서 조금 떨어져서 우리가 진짜 이걸 실제 생활로 보면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뭐가 근본적으로 문제냐? 교육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한국 교육이 그렇게 해 와서 인재를 배출을 해 놨을 때에 실제 생활에서 사회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의 어떤 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좋은 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소린고 하니 공부 잘하는 애들이 그냥 이 의대나 어떤 그 과가 어떤 과가 되면 그 과가 나오면 어떤 직업군이 될 수 있다는 어떤 그 교육의 그 갈 수 있는 전공 과목을 공부만 잘하는 사람들로 우선순위를 뽑았을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의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이득보다 자기의 어떤 몸값보다 사람의 생명을 먼저 우선시를 여기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곳이기 때문에 머리가 좋고 국영수에서 수학의 미분 적분을 더 잘 풀고 많이 이렇게 외워 가지고 뭔가를 잘하는 애들보다 어떤 인성을 가진 사람들을 더 먼저 뽑아야 되겠나요? 자기보다는 윤리적인 의식이 투철하고 그다음에 어떤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남을 살리는 거에 대해서 그걸 즐거움으로 느끼고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는 인성이 좋은 사람들이 먼저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학과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점수나 뭐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고려 대상이죠. 왜냐하면 인제 세상이 변해요, 여러분. AI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료 현장에서도 많은 부분의 어떤 가정 이야기라든지 어떤 의사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어떤 다이그노스틱 하는 그런 문제들이 AI가 다 지금 대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어떤 게 더 강조되냐면 환자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 의사의 이런 불필요한 어떤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많이 AI가 인제 그 디바이스가 나와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사람을 잘 상대하는 사람들, 사람에게 편안함을 느껴주고 정말 아프고 병들었을 때는 인간이 가장 벼랑 끝에 있을 때거든요. 그럴 때 누군가 나에게 위안을 주고 그 아픔에서 좀 건져낼 수 있는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학과 그리고 그런 사람을 뽑는 거 그런 어떤 교육의 커리큘럼이 인제 달라지셔야 돼요. 그냥 이게 '아 그렇지.' 하고 들으시겠지만 여러분 한번 아파 보세요. 누구나 다 아플 수 있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다 죽습니다. 여기서 안 죽는 사람 1 도도 없죠. 근데 갑자기 죽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좀 아파서 진행을 해서 돌아가시죠. 이제 병환이나 질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한테 어떤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그 사람을 보면 내가 좀 낫는 것 같고 그 사람을 보면 내가 같이 그 아픈 질환을 잘 같이 동행하면서 나가는 직업군이 어느 직업군일 것 같으세요? 어떤 분은 무당이라고 하시겠지만 죄송하지만 무당도 될 수 있어요. 무당도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사이셔요, 의사. 실질적인 어떤 현실에서 많은 부분은 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무당 같은 의사가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래서 어떤 병원을 갔더니 약 처방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내 마음까지도 뭔가 든든해지고 내 마음도 위로를 받아서 마음과 내 몸이 하나로 잘 치료가 되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시길 저는 정말로 바라요. 의사시죠. 그렇죠. 저도 제가 의료 통역사여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을 진짜 많이 상대를 합니다. 많은 세션에 환자를 대변하기도 하고 의사의 입이 돼서 환자한테 의사의 말을 전하기도 하는 그런 의료 통역사를 하기도 하고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고 또 저 자신도 많이 아픈 아이의 엄마로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을 상대를 해 보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좋으시냐? 실력이 좋고 어떤 정보를 많이 알고 이런 의사 선생님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에 같이 동감을 하면서 그다음에 공감을 해 주고 자기가 알고 있으시는 지식을 조금 더 어떻게 이 환자한테 이해를 시키고 그다음에 나 대신 환자 대신 또 다른 어떤 대안책이 없는지 본인이 나인 것처럼 이 환자인 것처럼 다른 좋은 약이 없는지 다른 어떤 방법이 없는지를 알아보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로, 정말로 감사드리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그리고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들 더 잘 고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의사가 있냐. 저도 경험을 해 봤습니다만 환자하고 공감력이 1 도도 없어요.
일도도 없고 차트만 봐. 그리고 그러면 뭐 이렇게 하시면 되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좀 아픈데 이거 왜 이러죠?" 아프면 진통제 드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아니야 이건. 그냥 AI하고 나 얘기하는 것도 나아요. 그리고 만나는 시간도 5 분도 안 되고 3 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냥 왔다가 휙 가. 어. 그러고 나서 모든 지시사항은 뭐 간호사한테 얘기하고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이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미국에도 있었어요. 어. 물론 저는 그 의사하고 대판 싸웠지만 정말 싫어요 그런 사람들은. 저는 그는 이거는 나를 더 뭔가 이렇게 낫게 해 주는 기분이 아니라 기분을 너무 잡치고 '내가 저 사람을 또 만날까?' 싶어서 막 그러니까 공포스러운 느낌도 막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안 아파 보셔서 그렇지 우리 누구나 다 늙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 내가 아팠을 때 병실에 누웠는데 내가 돈이 되는 환자는 만나고 나한테 돈이 안 되는 환자는 안 본다. 이런 세상에 있다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50대 여러분들 저하고 동년배에 있어서 지금 교육계에서 어느 정도의 정책을 바꾸실 수 있고 힘을 쓰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 탓하지 마시고 뭐 학부모가 이래서 저러네. 뭐가 이래서 저러네. 그러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세요. 본인네들이 분명히 아파. 아파 가지고 인제 병원실에 누워 있어. 우리는 인제 언젠가는 늙어. 그쵸? 암도 걸리고 다 걸려요. 여러분 3 명에 1 명이 암이에요, 지금 한국은. 다 걸려요. 암 아니더라도 세상에 정말 아픈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암으로만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많은 아픔이 있는데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의사가 와서 '아 이건 돈이 안 되는 환자네.' 하고 쳐다도 안 보고 가고 '얘는 돈이 되네.' 그러니까 약간 말도 하고 그런 의사들이 버글버글하는 그런 사회에 산다는 거는 끔찍한 겁니다. 사실 그런 사회는 좀비보다 더 무섭고요. 귀신보다 더 무서워요. 어. 귀신은 제가 늘상 말하잖아요. 굿하면 된다고. 굿하고 그다음에 달래주면 됩니다. 근데 이런 의사들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치료 불가능이라니까. 사이코패스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심리학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굿 아니라 굿 하레비를 해 봐요. 그게 되나? 안 됩니다. 진짜 무서운 게 사람이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에요. 교육을 하셨을 때 그런 사이코패스나 정말 공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환자들의 아픔을 전혀 돌보지 않는 그런 의사들을 배출하실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되셨으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교육이 이렇게 중요해요. 교육 체계 바꾸셔야 됩니다, 정말로. 미국도 교육 문제예요, 지금. 미국 말해 뭐예요? 여러분들 "미국 교육은 뭐 좋냐?" 저한테 따져 물으실 수 있겠지만 아니요. 좋진 않아요. 하지만 한국처럼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의대 갈 때 한국처럼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의대 다 되지는 않아요 실제로. 공부도 물론 잘해야죠. 하지만 실제 본과로 가거나 어딜 갔을 때는 그 사람의 윤리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만 되는 그런 과정을 받습니다. 또 미국 의대에서도 의사는 이게 인문학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교양 과목에서는 아트를 꼭 채택을 해야 되고요. 휴머니티를 꼭 채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셜 사이언스라든지 사회에 대한 어떤 시각을 이 사람이 갖고 있냐 없느냐는 그 사람들이 걔가 취득했던 그런 학과목을 분명히 보게 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지만 지금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되는 세상 그런 걸로 지금 많이 뒤덮여 있어요. 어떤 분이 "아니요. 왜 한국 사회를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저기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런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니 정말 다행이시지만 현실로는 그렇게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까는 게 아니고 까는 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큰일 났다. 바꾸자." 이 말입니다. 바꾸자. 지금 50 대에 있으시고 60 대에 있으신 어르신들 그리고 40 대에 있으신 분들도 지금 이 교육 체계를 뭐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교육 체계에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참을 하셔서 그거를 바꾸셔야 돼요. 한국 교육 그렇게 되시면 안 돼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다 의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성 교육이 되는 학교를 만드셔야 됩니다. 한국에는 이 세계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든지 아시든지 한국은 뜨거운 여러분들 동학이라는 어떤 어마어마한 정신도 있고요. 기가 막히죠. 세계 최고의 탑의 정신 세계가 바로 동학 정신입니다. 동학 정신도 있고요. 그것만 있습니까? 동학까지 안 가셔도 이제 500 년을 가지고 있는 아주 깊은, 깊은 또 이제 선비로서 학자로서의 정신도 있으시고요. 한국에서 정말 좋으신 어떤 우리
선조들의 가르침도 있으십니다. 한국 분들 너무 뛰어나세요. 케이팝처럼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K-메디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분명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국영수만 잘하고 부모님들 뒷바라지만 해서 공부만 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인성이 뭔지도 모르고 이런 아이들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직업에는 분명히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알고 돈보다 사람 살리는 게 더 소중하다는 거를 아는 아이들, 아는 학생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국영수나 이런 것들은 수학은 AI도 있기 때문에요. 계산기로 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누가 한번 병원 가보세요. 병원 가셔가지고 누가 그 계산기 두들기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 이 환자는 뭐가 아픈지, 이 환자가 말하는 게 어떤 거지, 잘 듣는 그런 의사가 중요한 거지. 이거 언제 계산기 두들고 있어요? 의사분들도 아마 얘기하실 거예요. 그거 별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걸 본인들이 아실 거예요. 아마 아시는 거는 중요한 건 케미스트리나 바이올로지나 그런 쪽이 중요한 거지. 그 수학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수학이 중요한 건 엔지니어링 쪽이 중요하죠. 엔지니어링 쪽이. 예. 그러니까 이런 교육적인 게 지금 바뀌어져야 돼요. 무서운 세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천직 상담가 케이트 아닙니까? 국제무당 하기 전에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의사들이 파업하는 거에 대해서 왜 화를 내냐면, 왜 이거를 경각심을 느끼셔야 되냐면, 여러분, 이 직업군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의사처럼 중요한 사람이 어딨어. 이 사람들한테 몸값을 뭐 들 주고 직업을 이 사람들은 뭐 성인처럼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똑바로 들으세요. 어, 이 블랙 앤 화이트를 가지 마시고 분명히 좋은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의사들이 자기들이 그게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고요. 그게 우선순위가 되니까 지금 파업을 하는 거잖아요. 파업을 왜? 그게 우선순위니까 파업이 되는 거지.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고. 내 스스로가 그게 우선순위니까 파업이 이게 안 된다. 그래요. 또 의사가 돈을 잘 벌어야지. 환자를 먼저 하면 안 되죠. 이러면 의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실질적인 의사를 하지 마시고 그런 경우에는 뭘 하셔야 되냐면 연구실로 빠지세요. 연구실로 빠지시고 제약회사로 가시라고요. 제약회사는 몸값 부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계에서도 그 메디컬 쪽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상대해서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교류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류가 있고 그런 의사가 있고 그러니까 클리니컬에서 거기서 하는 의사가 있고 뒤에서 응? 뒤에서 그 제약회사에서 일하는 그 연구자들이 있어요. 그럼 그쪽으로 가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본인 몸값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열심히 연구하시고 연구팀에 열심히 연구하셔서 그다음에 페이퍼를 많이 내시고 그리고 저기 제약회사에다 얘기하면 제약회사는 그런 사람 눈을 찾아요. 눈을 빠지라고 찾습니다. 그러면 돈값 아이 몸값 문제예요? 그렇게 하면 되지. 왜 환자를 미끼로 그런 지랄을 하냐고요. 또 이제 화가 나네. 환자를 미끼로 하는 그런 미친 짓을 왜 하냐고요. 그리고 본인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본인이 소양이 안 돼서 어떻게 해서 갔어. 그래도 자기들이 전공의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죽고 고생받는 거를 알았을 텐데. 그쵸? 레지던 하면서부터 많은 의사를 환자들을 대하면 알았을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양심이 지금 영원히 죽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 그 사람들은. 영원히 죽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을 그런 인재를 만들어 놓은 게 사회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인재를 뽑았을 때 좋다고 웃음 짓고 좋아하셨던 분들이 그런 교수님 아니시겠어요? 우리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야,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라는 거를 사회적으로 인식을 하셔서 바꾸셔야 됩니다. 교육 제도를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바꾸시냐?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들한테는 인성을 먼저 보시는 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가정 환경도 보셔도 됩니다. 이 아이가 홀어머니에서 자랐고 할머니에서 자라서 이게 마음 아픈 거 어떤 게 어떻게 아픈지를 알 수 있는 과정이구나. 그게 플러스면 플러스지 마이너스가 아닌 거죠. 어려운 사람의 사정을 알고 밝은 쪽보다 음지 쪽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열심히 성실성이 보이고 그런 가능성을 보면서 거기서 공부를 얘가 왜 의사가 되고 싶은지 의사에 대해 왜 되고 싶은지 이야기도 잘 들어보고 마음과 마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람을 대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으로 뽑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무당 선생님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무당도 점 잘 보는 사람이 있으실 거예요. 점 기똥차게 보는 사람 있고 굿 기깔나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야. 인성이 안 됐어. 그러면 저는 그거는 잡귀신 썼다고 그래요. 제 입장에서는. 그건 잡귀신이신 거야. 지네 할머니든 뭐 죽은 누가 조상이 가 가지고 잡귀신을 씌워 가지고 사람을 혼란시키는 미친 무당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진정한 무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장 높은 어떤 저희 구독자님 중에 어떤 분이 인제 재미있게 쓰신 어떤 비디오 클립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실제로 저는 또 거기에 굉장히 동감을 많이 하는데 무당의 신이 뭐 높다 작다 이렇게 말하기는 쪼끔 그렇지만 아무튼 그 수행을 계속 저희들이 하면 할수록 인간 사회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뭐 돈을 잘 벌까요? 내가 이 비즈니스를 팔아서 오늘 요번에 이득을 볼까요? 어쩔까요?' 이런 것들에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거 좀 손해 보면 어떠냐. 그것 좀 안 하면 어떠냐. 네 영혼을 관리하는 게 더 좋지.'라고가 가는 게 사실 종점이야. 이걸 갖고 "이렇게 하면 돈 버는데 너 이거 해 줄래? 너 이거 하면 이거 해 줄래?" 이걸 갖고 자꾸 장난치는 귀신일수록 실제로는 아주 학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 인간이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영혼이 살려서 그 영혼이 다른 영혼도 볼 수 있게끔 하고 그런 걸 하는 것이 바로 무당인 거죠. 똑같습니다. 의사도 마찬가지고 무당도 마찬가지고 소방관도 마찬가지고 간호사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상대하는 그리고 심리사도 마찬가지고 또한 종교인도 마찬가지죠. 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이런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몸값이 먼저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무당도 욕먹는 거 아닙니까? 구슬하고 뭘 한데 뭐 1,000,000원, 500만 원, 600만 원 돈으로 자기의 그거를 이렇게 네임 밸류를 해서 그 사람이 힘들든 힘든 거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돈 먼저 가져오라고 하면 욕을 처먹어도 싸요. 욕을 처먹어도 쌉니다 진짜. 똑같은 거예요. 의사 욕할 일이 뭐가 있어. 내가 지금 당장 이 사람이 급해 죽겠는데 돈 쳐들 가지고 가져와서 해 줘야 된다. 그러면 욕 처먹어도 싸죠. 음. 그거는 전체적인 어떤 영혼의 질서에 전혀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죠. 무당이 왜 힘듭니까? 의사 선생님이 왜 힘들고 무당이 왜 힘들어요? 왜 힘든 것 같으세요? 호의호식하고 먹을 거 잘 먹고 자기 쉴 때 다 쉬고 그렇게 하면은 의사가 왜 힘들고 무당이 왜 힘들어? 힘들 일이 하나도 없지. 역시 사실 지금 아마 외과 의사 선생님들 그다음에 트라우마 서전에 거기 계시는 분들은 한 번 수술방 들어가면 뭐 몇 시간씩 들어가셔요. 얼마나 고되세요. 근데 사람은 적어. 뭐 계속 또 돌고 또 수술방에 어떤 널스들도 계속 돌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왜 힘들겠어요? 보통 사람들보다도 그런 힘듦을 희생을 하고서라도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이 가졌든 없었든 뭐 있는 자든 뭐 어떤 자든 사람이란 생명이란 하나만으로도 그런 고된 일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일에 비해서 돈이 적게 벌어도 그 사명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힘든 거잖아요. 무당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다음에 소방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들은 이게 바로 윤리 의식이 첫 번째로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윤리 의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을 뽑는 교육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분명히 이게 먼저 지금 선행되셔야 됩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정말 무서운 세상이 돼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불을 꺼러 가야 되는데 돈 때문에 못 간다 해서 불 안 끄시면 어쩌실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죽어가고 내 딸이 죽어가는데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의사들이 "나 돈 없으니까 나 돈 안 주면 나 안 고쳐." 이런 세상이 온다고. 이 미친 거예요 선생님. 여러분들 정말 미친 겁니다. 저도 중년이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제 구독자분들의 대부분이 40 대에서 50 대라고 저는 보여요. 여러분들 중년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다 교육에다 교육부에다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귀한 세금으로 교육부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한테 쏘셔서 이상한 짓 하고 쇼하지 말고 진짜 이런 부분에서 정신 차리고 입법을 바꾸셔서 정말 마음 좋고
착하고 정말 인성 좋은 아이들. 그러나 뭐 수학 조금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수학의 교과 방식이 정말 이 한국의 수학 그 고등학교 거 풀려면 미국의 어지간한 진짜 대학교 1 학년, 2 학년 전공 과목 정도 수준이에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거를 쫓아가려고 하면 아이들이 무슨 과외도 하고 쓸데없는 짓 하잖아요.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인성 공부. 인성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다음 아이가 인성이 됐다. 그리고 좋은 정말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됐다. 이런 아이들을 먼저 우선순위를 뽑으시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충분히 대한민국은 만들어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좀 우리 그 한국 대한민국에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을 한번 꽂아 보라고 그러면 저는 옛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일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제가 생각하는 제가 제 기억 속에서 남는 가장 끔찍하고 가슴 아팠던 일은 세월호 사건입니다. 세월호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희 아픈 아이 제가 요번에 5 월에 보낸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세월호 사건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이제 간 치수가 높아서 병원을 가서 잠깐 우리 아이를 이렇게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잠깐 그 식당에 갔을 때 세월호를 봤어요. 그때의 충격을 제가 잊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그 나중에 세월의 진상들 뭐 조사하고 났을 때도 더 놀랐죠. 그중에서 제가 제일 놀랐던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뭐냐면 선장이 먼저 구출됐다는 겁니다. 이것도 또한 직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그 큰 세월호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200 명이 넘고 몇백 명이 넘는 승객들이 있었는데 선장이 자기 옷을 갈아입고 옷을 갈아입고 선원들과 먼저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는 계속 그 자리에 있으라는 방송을 틀어 놓고 선장은 탈출을 먼저 했죠. 우선 직업 윤리에 어긋납니다. 세상 어느 천지에도 그런 선장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선장이 있어요? 비슷한 일에 옛날에 그 선장이 먼저 탈출하려고 했었던 일이 이탈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 해경이 선장을 구출하지 않고 다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선장, 너가 끝까지 그 배에 남아서 끝까지 선원들이 다 나가는 거, 승객들이 무사히 다 나가는 걸 보는 게 네 의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바로 선장입니다. 그 선장은 세월호의 선장은 선장이 아니에요. 개쓰레기예요. 양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무모하게 갔죠. 지금 저도 생각해도 울컥하는데 그거는 진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 잘못 뽑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선장 하나 잘못 뽑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음. 서 아 제가 잠깐 지금 울컥을 했는데 미국에서 한번 그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가 아마 그때 그 유나이티드 에어가 아니라 에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그 US 에어라인이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비행기가 갑자기 엔진 2 개가 인제 꺼져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이렇게 랜딩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미국의 뉴욕에 있는 허슨 리버에 그 비행기가 이제 가게 됐죠. 그랬을 때 그 캡틴 기장이 모든 선원이 거기 계셨던 승객분들이 다 구출되고 다 나가신 거를 확인하고 맨 마지막에 나가셨습니다. 그게 기장이죠. 그래서 모든 승객분들이 끝까지 우리 기장 선생님에 대한 그 honor 존경심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 모든 그 옆에 있던 배에 있는 분들이 다 박수를 쳐 주셨죠. 그게 기장이 아니겠어요? 한 그 비행기에 몇백 명을 가지고 지금 싣고 갔는데 이 모든 사람들은 누구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이 기장 하나 믿고 가는 겁니다. 근데 기장이 만약에 거기서 다행하게 거기서 랜딩을 하고 자기가 먼저 나왔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되냐고. 세월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쩌다가 배는 기울 수 있죠.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걸 마지막까지 봐줘야 되는 게 선장입니다. 안 그래요? 선장이 먼저 나오다니요. 선장이 옷을 갈아입고 먼저 나온다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파업하시는 전공의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러분들이 돈이 당신들의 몸값이 문제라면 공부하세요. 연구하셔요. 랩을 하시고 연구하셔서 외국의 제약회사에 들어가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몸값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편안하게 안락하게 옆 앞에 있는 선배들처럼 그렇게 살아서 '내 몸값은 계속 잊고 싶다.'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시는 거는 벌써 썩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몸값을 갖고 싶으시면 직업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본인은 열심히 공부하셔서 연구실에 본인이 환자를 연구하고 난 이후에 본인이 또 다른 연구를 하셔서 다른 외국의 수많은 제약회사들에게 연락을 하시면 몸값을 원하시는 대로 지금 한국의 의사로 받으신 것 그 이상으로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업이 제대로 된 직업을 안 가질 경우에는 사회에 정말 잊지 못하는 처참한 그런 비극을 초래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내가 정말 내 천성을 가지고 내가 타고난 걸로 그다음에 맞는 사람이 그 자리에 right person in right seat이 돼야 되는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 그 제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를 요즘 세상이 참 빨라졌으니까 그 결과를 바로바로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제가 어떤 아픔을 다시 들추는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잊고 사는 게 제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월호의 선장을 잊지 마세요. 세월호에 아이들의 마지막에 카톡 메시지를 잊지 마십시오. 선장만 그때 제대로 반속 방송을 하고 자기가 끝까지 아이들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있었다라면 우리 아이들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파업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은 의사가 되셨을 때 분명히 선서를 하신 분입니다. 제일 먼저의 우선순위는 사람의 생명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고 본인의 몸값을 걱정하실 것 같으시면 다른 방법을 제가 제시해 드렸으니까 그쪽으로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민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아이들의 학부모고 그냥 일반인 사람들은 우리 여러분들 경각심을 가지고 교육 제도를 바꿔야 된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감히 저 국제무당 케이트 희영 그리고 천직상담가 케이트 희영이 말씀드립니다. 정말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정말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편안한 사람, 좋은 세상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의사는 의사답고 소방관은 소방관답고 엄마는 엄마답고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답고요. 그리고 은행원분은 은행원다운 그런 사회가 사는 사회가 좋은 세상 아니겠어요?